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하고 토목기사 실기의 공정관리 파트를 같이 공부하게 될 한웅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먼저 토목기사 필기에 대한 합격을 먼저 축하드리고요. 실기는 제가 여건상 여러분들하고 오프라인으로 뵐 수는 없지만 온라인으로나마 열심히 여러분들하고 최선을 다해서 공정관리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내가 꼭 문제를 맞출 수 있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부터 이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토목기사 실기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토목기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공정관리 파트에서 어떤 식의 문제가 배치됐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토목기사 실기라고 얘기하시는 거하고요. 여러분들 시험을 합격하셨던 토목기사 필기라고 하는 거하고 두 가지를 한번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가 여러분들 6과목으로 정리를 했을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최고의 힘이 됐던 객관식 문제였을 겁니다만은 토목기사 실기라고 얘기하시는 건 여러분들을 주눅들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관식이라는 이유가 가장 여러분들을 곤란하게 만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면 토목기사 필기는 객관식이라서 여러분들 보기 중에 내가 하나 고르는 거지만 주관식은 보기란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지문에서 요구하는 답을 적어서 주셔야 될 텐데요. 답을 적어서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답이 나와야 되는 산출 근거, 특히 물량 산출이나 토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산출 근거를 꼭 남겨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산출 근거에 맞춰서 뭐가 들어올 거예요? 답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물론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당연히 적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여러분들이 제일 잘못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게 뭐까지? 단위까지. 그래서 요 세 가지에 대한 인자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 문제는 오답 처리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여러분들 문제 풀 때 내가 여기서 풀다가 여기서 풀어서 해당되는 보기만 체크했으면 됐었지만 이제는 여러분들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책을 이렇게 보시면 책의 해설을 보면 한눈에 이렇게 이해도 되고 눈에도 들어오시잖아요. 마찬가지로 나중에 채점관이 보실 때 해당되는 문제의 산출 근거를 보기 좋게 남기시고 그다음 답하고 단위까지 쓰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토목기사 필기는 여러분들 총 역학부터 시작해서 상하수도공학까지 총 6과목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고 그거에 대한 시험을 봤을 겁니다. 그러면 역학의 한 문제든 상하수도의 한 문제든 결국 문제 자체 내에서 받는 배점은 똑같을 겁니다. 맞죠, 여러분들? 총 120문제 중에 하나인 거고 120문제 중에 하나고 얘를 하나 맞았다고 2개 맞은 걸로 쳐주는 거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실기는 여러분들 자 일단 한번 적어볼까요? 저희가 얘기하는 물량 산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 공정관리라는 것도 있으실 거고 그 안에 퀄리티 컨트롤이라고는 품질 관리까지 포함이 되고 그 다음 뭐가 들어와요? 토질이라는 게 들어오고 그 다음 시공이라고 하는 게 들어올 겁니다. 물량 산출이야 여러분들 보통 우리 18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공정관리나 품질 관리를 10점에서 한 13점 정도까지도 보고요. 토질은 여러분들 한 30점 보시겠죠, 여러분들. 대충만 잡아도 한 50점 나올 겁니다. 그 나머지 50점을 전부 다 어디서 시공해서 정리를 하겠다는 거죠. 물량 산출해봐야 여러분들 내가 철근 양을 구하거나 철근을 배근할 거니까 철근 양 구하고 해당되는 철근 양 말고 여러분들 콘크리트를 치기 위해서 거푸집을 되겠죠? 거푸집 양도 구하고 콘크리트 양까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18점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공정관리는 여러분들 공정표를 작성하는데 모든 공정표에서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나가는 건 네트워크 공정표에 관련된 문제일 겁니다. 토질이고 그 다음 여러분들 시공에 해당되는 건 우리가 보통 암거공부터 시작해서 교량공이란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포장공도 있을 수 있고 콘크리트 공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또 뭐도 있을 수 있겠어요? 댐공 요렇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제가 이게 50점이라고 적어드렸는데 이 50점 말고 제가 한 40점만 보시고 하나 더 들어오는 게 토공하고 누가 들어올 거예요? 건설기계라는 게 들어오겠죠. 요렇게 배치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시공 한 문제 보통 물어보면 한 3점짜리나 종류를 물어보거나 그러면 한 4점짜리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만은 물량은 한 문제가 몇 점짜리? 18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이 3점, 4점짜리를 내가
혹시 경우의 수에 따라 뜰려도 된다고 해도 물량은 18점이기 때문에 뜰리면 그냥 얼마가 날아가는 거예요. 18점이 날아가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공정도 마찬가지도 그 문제에 해당되는 문제를 못 풀면 10점이 도망가 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필기 때는 여러분들 각각 모든 과목의 한 문제의 비중은 그 빈도나 아니면 그 경중이라고 하는 게 똑같았을지 모르겠지만 실기에서는 문제 배점을 보면서 공부하는 습관을 조금 기르셔야 또 토목기사 실기 결국 최종 합격에 좀 더 다가설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요렇게 정리되어 있는 실기 부분의 문제하고 지금 저기 보이는 필기에 대한 문제라고 정리하시는데 이 실기는 전부 다 뭘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까? 볼펜으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색 볼펜으로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볼펜으로 사용하시면 물론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뭘로도 사용하시고 연필로 사용하셨다가 나중에 볼펜으로 옮기시면서 이렇게 적어내는 습관도 한번 길러내 보시고 그 시간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기에서는 얘기가 제일 많은 게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부분 점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얘기가 참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물량 같은 경우도 3개를 다 물어봤을 때 18점이니까 뭐 하나 맞으면 6점 빠지고 하나 맞으면 또 6점 빠지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부분 점수 글쎄요.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없다고 생각해서 공부하시는 게 가장 편하신 것 같아요. 부분 점수를 주는 건 하늘에서 주는 점수고요. 선생님이 부분 점수가 얼마나 있겠다. 누구한테 물어본들. 아니면 선생님 본인 스스로 내가 부분 점수가 몇 점 맞을 거라는 거는 굳이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공부하실 땐 선생님이 확실히 맞는 답만 맞는 걸로 정리하시고 부분 점수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차라리 내가 더 어렵게 공부하고 힘들게 공부해야 결과는 좋게 나오는 거니까요. 이쪽 부분은 조금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각각 출제 경향을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경향 중에 여러분들 지금 전체 출제 경향이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수업을 제가 해야 되는 부분의 공정관리나 품질관리는 보통 이렇게 배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정관리에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거의 다 네트워크 공정표로 보통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네트워크 공정표 말고 이자라고 돼 있는 이쪽 부분은 네트워크 공정표 외에 뭐가 하나가 더 추가되냐고 생각하냐면요, 여러분들. 여기에 기법 중에 퍼트 기법이라는 게 하나 있을 겁니다. 요 퍼트 기법의 기대 시간을 추정할 때 보통 저희가 3점으로 추정을 하게 되죠. 그 문제까지 포함해서 이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 품질 관리 쪽으로는 쭉 오시면 품질 관리 쪽으로는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나가시는 게 여러분들 SQC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